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레쌤입니다. 2025년 고3 사물학평 해설 강의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시 세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 때는 답이 되게 쉽게 보이고 되게 함정 패턴도 그냥 되게 빤하게 냈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틀린 거야. 그래서 뭘 그렇게 어렵게 풀었나 했는데 이제 수업하려고 다시 좀 촘촘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가 확실히 좀 이해가 어렵고 친절하지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고풀이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수능이나 어떤 모의고사에서 출제진들이 네가 이 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네가 이 시의 전문가가 되세요. 네가 이 글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 푸세요. 이걸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기나 선택지에 있는 어떤 설명들, 그래서 제한된 정보 안에서 네가 합리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보아라 가 출제자가 학생한테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얼타지 마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읽어내시도록 노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좀 내신 대비를 위해서 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하게 촘촘하게 해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가 이제 아스팔트라고 하는 시였는데 이 시의 내용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스팔트라고 하는 공간이 도시 문명의 공간을 나타내고, 이 공간의 특성이 뭐냐면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게 아스팔트 위에서 석양이 이제 졸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졸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모습이 생명력 없이 되게 무기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라고 하는 자연물이 아스팔트라고 하는 도시 문명과 이 공간이 겹쳐져 있죠. 근데 가로수의 모습이 어때요? 잎사귀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연물조차 생명력을 상실해서 도시 문명의 공간의 특성이 전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막 소리 없이 분주히 지나다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약간 기계 같은 느낌이나 로봇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찹찹찹찹찹찹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계적인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직접적으로 탁 집어주는 부분이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의 마음이 우울한 해저와 같다. 해저 되게 깊은 심연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하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직접적으로 주죠. 근데 이 우울은 사실은 아스팔트의 우울이 아니라 현대인의 우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게 보기 설명에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현대인의 우울이 투영이 된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도시 문명의 공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도시 공간의 현대인들 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시어들이 들 붙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들, 바람들, 행인들, 이들이 이제 다 어떤 현대인들, 도시 문명에 존재하는 현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존재는 어떠냐면 피로하고 되게 억눌려 있는 상태로 형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들 보게 되면 피곤한 그림자들의 구름들이 아스팔트에 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한 존재로 형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들을 보게 되면은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끊어서 보게 되면은 그들은 꿈을 꾸는 건 뭘 꿈을 꿔요? 바다의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니까 탄식을 내뱉게 되겠죠. 그럼 그건 결국에 이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야? 도시 공간에서 억눌려 있어서 뭔가 탄식을 내뱉는 존재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인들이 이제 그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고 바람들의 탄식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나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말을 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거나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탄식을 듣고 이런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되게 피로하고 억눌려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구름들, 바람들, 행인들로 나타내고 있었어요. 자, 여기 근데 꿈꾼다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덧붙여 봤는데, 바람들은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그러니까 인간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고 욕망과 동경이 마음에 남아 있지만 동시에 그걸 꿈꾸지 못하고 약간 억눌려져서 탄식을 하는, 그래서 희망과 한계가 동시에 있는 존재다. 약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시 공간의 공간, 도시 문명의 공간이 생명력이 결여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휴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면모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흉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문명의 공간을 잔디밭, 지평선 이런 어떤 자연의 모습에다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구름들이 쉬러 오는 곳이에요. 근데 회색의 잔디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되게 거세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진정한 쉼을 제공을 할 수가 없죠. 지평선도 보게 되면 자연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이 행인들을 위해서 이 아스팔트가 지평선에 흉내를 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평선도 자연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흉내를 낸다고 하니까 역시 진정한 어떤 휴식이나 삶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그런 면모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그쵸. 도시에 안 살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아파트에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그냥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도시 사람이야. 그래서 도시의 그 공간이 되게 익숙한데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어떤 도심 지역,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있고 그냥 아스팔트가 있고 차가 다니는 도시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스팔트 위에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데 되게 생명력 없고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뭐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7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고 학교 가고 7시에 학원을 가진 않죠. 7시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렇게 되게 기계처럼 뭔가 움직이는 그런 도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구름들이고 바람들이고 행인들. 그래서 그냥 달에 그 다음에 재웅이 그 다음에 우리 진원이 제 동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약간 도시 속에서 이렇게 뚜뚜뚜뚜뚜 띠리띠리띠리 약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야. 근데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도 휴식이 필요한데 도시 공간이 제공하는 휴식은 어때요?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카페 같은 데 가서 많이 쉬잖아요. 저는 카페 같은 데 가서 많이 쉬거든요. 그럼 이제 카페는 쉼의 공간이긴 하지만 온전히 푹 쉴 수 있는 공간은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공간이 나한테 휴식을 제공해줘봤자 정말 그 자연이 주는 그 어떤 휴식, 삶, 그러니까 피로를 내려놓은 공간,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아스팔트가 잔디밭의 모습을 띠기도 한데 아스팔트가 지평선의 모습을 띠기도 한데 그래서 이 피곤한 도시인들한테 약간 휴식을 제공하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잔디밭이 푸릇푸릇한 잔디밭이 아니고 회색인 거죠. 지평선이 푸른 지평선이 아니라 그저 흉내에 불과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데에서 이 아스팔트라고 하는 공간이 역시 어떤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고 뭔가 생동감이 빠져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공간이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크게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조금 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 해설지에 있는 해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시는 아스팔트를 제재로 현대인의 우울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아스팔트의 어떤 배경을 제시한 다음에 아스팔트를 너라고 지칭하면서 너를 해적, 너를 회색의 잔디밭으로 비유하여 우울한 화자의 내면. 근데 아까 위에서 현대인의 우울한 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우울은 결국에 현대인의 내면이자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6년에서 행인들을 위해서 아스팔트가 지평선을 흉내낸다 라고 하는 것에서 아스팔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인식이 뭔지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시의 맥락을 보게 되면 현대인에게 휴식을 제공하려고는 하나 그 휴식을 온전히 제공하지 못하고 흉내에 불과한, 그래서 휴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이 도시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조금 다시 읽어보면은요.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건데 시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졸리대요. 그러니까 졸리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른하고 뭔가 좀 지치고 생명력이 결여된 느낌을 석양이 존다, 졸려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수가 있는데 잎사귀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생명력이 부재하고 도시가 더 삭막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서는 오후가 무언가를 손질한대요. 뭘 손질하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오후가 뭔가를 손질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생명력에 뭔가 만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기계적인 움직임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다 생명력 없어 이 얘기하는데 얘 혼자 뭔가 생명력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손질하는지 안 나오지. 시에서 안 나오니까 알 수 없고 보기나 선지에서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내신으로 내볼 때 알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설명 자체도 약간 도시의 삭막함, 도시의 기계적인 느낌 그런 걸 부각하는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씌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그럼 지금 보세요. 이 자동차가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씌는 자동차죠. 그래서 신발 신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자동차 되게 시끄럽잖아. 브릉 이렇게 시끄럽잖아. 근데 그게 소리 없다라고 해서 더 삭막한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그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자동차가 아스팔트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가 부르릉하고 이제 아스팔트를 지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아스팔트에 자동차들이 쭉 지나간 뒤에 이 깔려있는 자동차가 지나간 그 바닥이 아스팔트일 거 아니야? 그 깔려있는 아스팔트의 마음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분주히 지나가는 게 분주함 뒤에 공어.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말한 그냥 김달의 뇌피셜이에요. 이 시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뇌피셜이라고 지금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학교쌤이 출제하신다면 이건 좀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해석은 그냥 이 자동차의 아기들을 그냥 자동차의 의인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이제 해설하려고 이렇게 시를 좀 보다 보니까 이 시에서 들이 붙은 명사가 아기들, 구름들, 그 다음에 바람들, 행인들 이렇게 들이 붙은 게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들이 붙은 존재들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기들, 그래서 차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요. 그쵸? 그 다음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구름들, 피곤한 직장인이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꿈꾸지만 꿈이 억눌린 채 탄식하는 존재들. 그 다음에 침묵하고 있는 도시인들. 그래서 지금 들이 붙은 존재들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저는 읽혔거든요. 근데 이건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이 시가 어디 수록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약간은 출제하시는 선생님을 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에 내신에 들어가신다면은 이 수업을 해주시는 학교쌤 수업을 잘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 좀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걸 자동차의 의인화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자동차의 아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를 타고 이 도시를 살아가는 이 존재들, 현대인들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동차가 부르릉 지나가고 나면은 그 자동차 지나간 그 바닥, 그 깔려있는 게 아스팔트잖아. 그래서 그 아스팔트의 마음 어떨까? 우울하겠지. 생각해봐. 너네가 지금 바닥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스팔트로 깔려있어. 그래서 내 위로 막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고 살고 있고 자동차가 부릉 지나가고 나면은 깔려있는 나는 우울하겠지. 그래서 그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적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덧붙이려고 너네가 아스팔트라고 생각해봐 라고 이제 덧붙인 거고, 이 우울함은 결국에 현대인의 우울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우울함이 투영되어서 너의 마음은 아주 우울한 깊은 심연이구나 라고 보는 건 사실은 이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우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는 진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로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오는 회색의 잔디밭. 그래서 도시의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명력 없이 무기력하고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쉬러 오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디밭이 푸릇푸릇한 잔디밭이 아니라 회색의 잔디밭이라고 해서 이 색채어는 도시가 생명력이 결여된 공간임을 더 부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쉬러 오기는 하니까 쉼을 제공하기는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쉼이
쉼이 정말 온전하고 푸릇푸릇하고 충전되는 쉼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휴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쉬는 게 뭐 그렇게 온전히 쉬겠어. 학생들만 봐도 제가 수업을 해봐도 애들 쉬는 시간에 다 뭐 하냐면 쇼츠 보고 있어. 쇼츠 보면 얼마나 피곤하니? 피곤하지 않아? 근데 그냥 그러고 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쉰다고 할 수도 없고 쉰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게 그냥 다 현대인들의 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 해서 이제 무언가 나름의 생명력, 그 다음에 자유로움,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의 탄식이니까 자유로워할 존재들이 되게 억눌려서 피로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또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 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인들을 위해서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큰 아스팔트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비좁고 뭔가 인공적인 공간임을 부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자연의 흉내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처럼 쉼을 제공하고자 하나 그것은 흉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다라고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게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저의 뇌피셜, 저의 약간 해석이 많이 들어간 해설이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은 지점까지 제가 가려고 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 보기는 그 보기 문제 있었던 보기인데 뒤에 가기 전에 제가 써놨으니까 이거 보고 갈게요. 지금 아스팔트랑 자연물이 인접하게 배치되어서 아스팔트는 생명력이 없는 것, 자연물은 생명력 띈 것, 이게 지금 인접해서 서로의 경계가 이렇게 불분명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스팔트랑 가로수, 여기랑 그 다음에 아스팔트랑 지평선 이 두 세트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세트는 뭐냐면 가로수가 아스팔트랑 인접해가지고 가로수의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고 결여된, 그래서 그 가로수라고 하는 자연물이랑 아스팔트라고 하는 도시 문명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아스팔트가 지평선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서 얘가 도시 문명인데 자연의 어떤 특성을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보기 문제에서 두 존재를 이렇게 딱 맞세우게 되면은 얘네들을 기호 표시해주세요. 조금 이따 문제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뒤에 가가지고 지금 세모 동그라미를 세워 놓은 건데 선택지에서 세모 이렇게 해서 지금 오답지 내잖아요. 너무 뻔한 패턴이야. 그런 거 틀릴 문제가 전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자, 32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렵지 않았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너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여러분 너 쓰게 되면은 거리감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라고 하는데 거리감이 늘어날 순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너라고 의인을 하게 되면은 심리적 거리가 좁아지겠지. 그러면서 나의 우울을 걔가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우울함을 투영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2번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뒤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시 제목 뭐야? 봄길 있잖아. 봄길인데 아시가 은근히 그러니까 해설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 그래서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시에서 크게 잡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은 항해야. 우리는 지금 다 바다 위에 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은 다 우린 다 배어가지고 삶이라고 하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존재들인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대전제로 잡으시고 여기에 이제 염소가 나오잖아요. 염소가 만경을 향해서 가는데 이 염소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야. 꽃길이 아니고 졸라 힘든 황사길이야. 그렇지만 이 황사길을 걸어가는 거야. 우리가 왜 흔히 문학에서 길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길에 뭐 걸어간다, 나만의 길을 간다, 아니면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염소가 황사길을 걸어가. 이 황사길은 염소의 삶인 거야. 염소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황사길의 아마 종착점은 만경인가 봐. 이 염소한테는. 그래서 만경을 향해 걸어가는 염소를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염소가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황사길을 걸어가잖아요. 이건 내 인생도 우리가 흔히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렇게 여기서 더 돈길만 걸어라, 먼 길만 걸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염소가 황사길을 걸어가는 거는
화자가 자기의 인생이 내 인생이 꽃길이 아니고 내 인생은 겁나 비포장 도로구나, 개 힘들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지금 황사길을 걸어가는 거 어쨌든 육지에서의 들판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화자는 이게 시에서 보게 되면은 염소도 자기 몸을 배로 띄우는 존재라고 나와요. 그래서 화자도 자기 몸을 배로 띄운 존재인 거야. 그래서 화자도 자기 몸을 배로 띄우고 지금 이 바다를 항해를 하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화자 인생 너무 버거워. 너무 힘들어. 지금 화자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꽃이에요, 꽃. 꽃이 지금 화자한테 너무 무겁고 이 꽃을 버리고 싶어서 꽃을 부리러 신포에 이제 가거든요. 난 신포 안 가봤어. 신포 우리 만두에서 만두 가게 이름 아니야? 자, 그래서 어쨌든 신포에 가는데 이 화자가 지금 자기 꽃이 무거워서 버린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게 해설이 막 다 이게 뭐 어디 나오지 않아가지고 불분명한데 제가 읽기로는 저는 이 꽃을 꿈이라고 봤어요. 이게 김명인의 그나무라고 하는 시 있거든요. 그나무가 되게 옛날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평가원 기출에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고3이면 이거를 기출 보면서 한 번은 봤을 것 같은데, 그나무도 보게 되면은 늦되게 꽃을 피운 꽃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나무가 꽃을 피운다. 그래서 늦게 꽃을 피운다. 이게 이제 약간 꿈을 이룬다, 성취한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 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 연결고리로 읽어서 꽃이 너무 무거워 버릴래라고 하니 꽃을 나는 꿈으로 본 거야. 얘들아,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건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해. 그렇지 않아? 너네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에 갈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잖아. 그게 되게 무겁지 않아? 저는 사실 10대 때는 그냥 그 대학 가야지라는 꿈이 무거웠던 것 같아. 무겁지. 그 성인이 돼서 사실은 저는 꿈이 더 무거웠고, 대학은 누구나 대학 가야지 이러고 있었어서 무거운 줄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무거웠거든요. 막 응급실 가고 저도 되게 심약한 편이어가지고 어쨌든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게 그 꿈이 되게 무겁다는 걸 좀 느끼시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나는 배고 내가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나의 꿈인 거야. 근데 이게 졸라 무거워. 대학 가야지 하니까 지금 너네가 막 유튜브 강의도 찾아오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문제 왜 또 틀렸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되게 꿈의 무게가 되게 무겁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버리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근데 자 갈게요. 그래서 꽃의 이미지 좀 잡고요. 자, 인생을 다시 갑시다. 그래서 지금 염소가 황사길을 가듯이 지금 이 화자는 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바닷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고 염소가 만경을 향해 가듯이 화자는 항구를 향해 가는데 항구가 닿을 수 없대. 왜 닿을 수 없는지 안 나와. 닿을 수 없는 아지랑이 너머의 항구라고 나오거든.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야. 근데 그걸 향해 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어때? 얼마나 힘들어.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무슨 예를 들어도 너무 무거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저의 예를 듭시다. 저는 사실 돈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긴 한데 만약에 제가 막 1조 원의 부자가 되고 싶어요. 1조 원의 근데 난 1억도 없다고 쳐봐. 1억 있나? 없나? 하여튼 1억도 없어. 근데 지금 1조 원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건 진짜 꿈꿀 수도 없는 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꿈이 너무 간절해. 그러면은 나는 1조 원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꿈이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버리고 싶어. 근데 사람이 꿈을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 그 마음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꿈은 약간 내가 꿈꾸지만 성취하려고 생각했을 때 성취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감이 드는, 예감이 드는, 그래서 버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자는 그 꿈이 너무 무거워서 버릴래 해서 버리려고 이제 신포에 가는데, 근데 버리려고 하는데 꽃나무 주위를 서성거린다 그래요. 서성거린 건 뭐야? 미련이야. 버리기 싫은 마음인 거야. 그래서 버릴래 하는 마음이랑 버리기 싫은 마음 사이에서 지금 화자가 자기는 닻이 끊어진 배라고 하거든요. 닻은 배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그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도 잘 몰라. 내가 배에 대해서 뭘 알겠어. 나 그냥 국어만 가르치는데. 어쨌든 요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닻이 잘 내려가 있으면은 배가 안정감 있고 단단하겠지. 마음이 단단하겠지. 근데 닻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불안정한 거야. 마음이 불안정한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우리 모의고사 세트에서는 뭐 화자의 고뇌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그 고뇌가 뭐냐면은 나는 짐을 부릴래요 하면서도 꽃나무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이 마음 사이의 고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잘 설명하고 싶어서 개발 그림을 또 그려봤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염소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이거 뭐야? 약간 유령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시입니다. 설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 봐. 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봐봐. 이게 행가리가 너무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가 다 안 읽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문장 단위로 내가 다시 쪼갰어. 문장 단위로 쪼개가지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 꽃이 피면 마음 간격이 촘촘해져서 이제 김제 봄을 건너는데 몸 건너는 게 너무 힘겹대. 그럼 봐봐. 꽃이 핀 게 봄이 된 거지. 봄이 되면은 마음 간격이 한층 촘촘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게 내가 읽기로는 마음이 좀 분주해진 느낌으로 읽었어. 그러니까 왜 사람이 겨울이 되면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기간인데 봄 시작하면은 1년 시작, 인생 시작, 요이 땅 해서 다른 사람들 다 막 꽃 피우고 있고 나도 달려가야 되는데 해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막 분주해지는 그런 느낌이 촘촘해져서 내가 이제 지금 나도 으쌰으쌰 나가야 돼. 야 다들 뭔가 앞서 나가는구나. 나도 나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라고 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자도 김제 봄을 건넙니다. 이게 그 뒤에 모의고사 해설을 보게 되면은 들판을 가는 거랑 바다의 이미지가 중첩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시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화자의 진짜 리얼 몸뚱아리, 물리적인 몸뚱아리는 들판을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화자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자기라고 연상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과 연상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김제 봄을 건너는 게 뭔가 김제를 지나가는, 김제의 들판을 지나가는 그런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이 시의 주제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어떤 또 다른 삶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몸을 건너려고 가는 게 너무 힘겹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길을 간다?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겨워, 고단하고 버거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무리인 꿈, 내가 1조 원의 부자가 되겠어 라는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꿈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겁다라고 하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내리는 그 꽃잎. 그래서 이 꽃잎은 지금 성취하기도 전에 져버리는 꽃잎인 거야. 그래서 성취하기도 전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상실감을 느낀 꿈이나 소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꽃잎을 부리러 간대. 얘들아, 근데 부리는 건 보통 짐을 부린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꽃잎이 지금 뭐냐, 화자한테는 짐스러운 거야. 꿈이 짐스러운 상황이야. 너무 설명할수록 짠하다. 그래서 꿈이 짐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짐을 부린다라고 하는 건 꿈을 약간 포기한다, 버린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잎을 부리러 나는,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라고 했는데 내가 배잖아. 그래서 이 배가 헤맨다라고 하는 건 내가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심리적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자가 지금 심포 어디쯤에 있는 상황인가 봐요. 저 망에 바다예요. 바다를 다 쓸고 온 꽃샘 바람이 거기가 어디냐면 심포 거기 어디쯤이거든요.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 밖의 봄바람. 그럼 지금 속이랑 밖이 지금 이렇게 대응되는 거 보이시죠? 화자의 몸 바깥으로 봄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봄바람을 문학으로 볼 때는 따뜻하고 살랑살랑하고 꽃이 피어나고 이런 봄바람의 느낌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봄바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봄 바깥에 있대. 그러니까 따뜻하고 살랑살랑 그런 느낌이 아니라 봄 바깥에서 부는 느낌이야. 겨울에서 부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봄 바깥이 겨울의 느낌이어서 겨울 느낌을 주는 봄바람이야. 그래서 그게 어떤 거야? 저 바다를 다 쓸고 온 바다의 차가운 기운을 가진 꽃샘 바람인 거야. 그래서 따뜻한 봄바람이 아니라 화자가 가는 그 여정을 더 고단하게 느끼게 하는, 여러분 아직 애기라서 모를래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바람을 맞으면 자꾸 체력이 깎여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웅크리게 돼. 너무,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바람 불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꽃센 바람 불어도 체력이 다 깎이잖아. 화자를 더 고단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바람이 이 외부로 불거든요. 근데 그게 몸 속에 곤두선다라고 해서 여러분 곤두선다라는 표현 언제 써요? 신경에 곤두선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내 몸 바깥으로, 내 피부 바깥으로 꽃샘 바람이 확 부는데 그게 몸속에 곤두선대. 몸속에 신경이 확 곤두서게 만드는 그런 바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까지 뭔가 긴장하게 만드는, 신경이 곤두서게 만드는 그런 바람을 화자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릉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그래서 지금 화자가 지금 이 심포 어디쯤을 다 헤매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염소떼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염소떼 중에 이제 염소 하나를 지금 보게 돼요. 염소도 제 한 몸을 배 한 척으로 따로 띄우는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바다에 내 몸 하나를 배 삼아서 띄워서 항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염소도라고 했으니까 나도 내 몸 하나를 배 띄워서 항해하고 있고 염소도 몸 하나를 배 띄워서 항해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 염소가 지금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타박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이 염소겠죠. 근데 염소가 되게 튼튼한 염소도 아니야. 새끼 염소 한 마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 화자가 자기 자신을 뭔가 되게 미약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염소 중에서도 우두머리 염소, 힘센 염소. 여러분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이거 그림을 좀 그려야지 이래서 제가 나름 이거를 검색해서 사진 보고 그린 거거든요. 이거 되게 생각해서 막 그린 것 같은데 막 그린 건 맞아요. 어쨌든 염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염소 중에도 되게 사나운 염소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염소야? 새끼 염소야. 졸라 연약한 염소야. 그래서 졸라 연약한 이 새끼 염소가 타박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나야. 내가 지금 내 인생 살고 있는 나를 염소에 투영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힘세고 우와 이렇게 가는 염소가 아니고 새끼 염소고, 내가 막 내 인생 꽃길이다, 너무 행복하다, 요트 사는 삶 막 이런 게 아니라 황사길인가요? 황사길을 타박 가면서 걷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경 저쪽에 포구야 하는데 여기 포구 항구를 같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경 저쪽이 이 염소의 포구인 거야. 그래서 염소의 삶의 목적지가 포구라는 듯이 타박하면서 자기 인생을 가요. 이거는 화자가 저 항구를 향해 가는 것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가 이 황사길을 타박거리면서 갑니다. 꽃길이 아니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식하는 걸 염소한테 투영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잎 부리러 가는데, 꽃잎 부리러 가면서도 꽃잎을 부려야 되는데 마음이 덜 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멈칫해. 그러니까 이 꽃을 선생님 어떻게 해석했어? 아까 성취하기 전에도 느낀 상실감을 느낀 꿈이라 그랬잖아. 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안 되겠어,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꿈 포기할래 해놓고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멈칫하는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으로서 역접으로 연결되잖아. 그래서 멈칫거리는 마음이랑 그 다음에 더 지워야 한다는 마음이랑 이 사이에서 지금 고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더 지워야 한다, 항구를 지우는 게 항구를 지금 없애는 거잖아. 그래서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심이 되게 그야말로 상심이지, 상실감을 느끼는 그 어떤 슬픈 이런 마음이잖아. 봐봐. 주어가 상심이야. 상심이 뭐 하냐면은 항구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야. 그럼 항구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인데 항구가 뭐였어? 내 삶에서 어떤 생각했던 최종 목적지잖아. 그걸 없애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거야. 그 마음 사이에서 내 마음은 어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 닻이 끊긴 배 한 척 같은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고정이 끊어진 채 혼란하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온 거는 꽃나무 사이에서 멈칫거리는 거랑 항구를 지워야 한다는 마음 사이의 번민까지가 문제에서 다루어진 건데, 거기서 제가 이제 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꿈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건 사실은 저의 적용이에요. 저의 해석이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번민까지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오피셜하게 나온 부분이고, 제가 이걸 꿈이라고 해석을 한 건 사실은 저의 해석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 시가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면 좀 시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하거나 시가 안 읽히는 부분이 없는데 하고 저는 읽혔거든요. 그래서 제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설지 해설을 보게 되면 김제 봄 들판을 화자가 건너가고 있어요. 이건 화자의 리얼 경험이죠. 근데 바다를 건너는 배의 이미지를 중첩시킨다고 할 때 화자랑 배를 중첩시키니까 화자랑 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화자가 봄들판을 건너가면서 지금 이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배와 같은 존재야 로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판을 걸어가는 화자,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는 배, 그 다음에 어디 있었죠? 지금 골짜기? 황사길 하자. 황사길을 가고 있는 염소랑 여기까지 하면 되나? 얘네가 지금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화자가 지금 들판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 인생을 생각해.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자기는 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염소도 그치, 자기 몸을 배로 띄워서 띄워서 항해하는 존재인데, 염소가 가는 길이 황사길이어서 바닷길이랑 육지길이 이렇게 계속 중첩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김제 봄 들판에서 심포 어디쯤은 이 거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고 있냐면 항구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염소랑 배랑 화자랑 지금 중첩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셋이 지금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중첩되면서 화자의 요동치는 내면을 형상화하더라 라고 하는 게 출렁거리는 상심, 이런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치는 내면 지금 여기야. 출렁거리는 상심. 여기랑 이렇게 연결돼. 이해되시죠? 자, 가볼게요. 사실 앞에서 시 거의 다 설명했는데, 여기다 제가 지금 필기를 해놓은 거는 문제에 다루어진 진술을 다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랑 같이 가볼게요. 그냥 33번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게, 꽃이 피면 마음의 간격이 촘촘해진다고 하니까 꽃이 피는 거랑 내면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화자가 인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A에서 건너기 힘듦을 자각해서 이걸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한대. 봐봐. 김제 봄들 들판을 건너려고 하는데 너무 힘겹대. 인식을 했지. 힘듦을 인식했지. 그래서 왜 힘겹냐면은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내리는 그 꽃잎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힘겨운 이유가 꽃잎이고, 그래서 그거를 부리러 심포에 가니까 그 꽃잎을 부리러 간다. 화자가 꽃잎을 버리러 간다. 화자가 이 꽃잎을 버려서 화자의 힘겨움을 해소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힘듦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심포 어디쯤에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갔는데 지금 꿈을 포기하러 간 곳이니까 얼마나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겠어. 그래서 그 꽃샘 바람이 불고 있고 그게 몸속에 곤두선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기의 내면에 곤두서는 그런 어떤 감각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꽃샘 바람을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 부는 꽃샘 바람을 몸속에서 곤두선다라고 해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게 적절해지는 거고요.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상심이고요. 여기가 마음이거든요. 제가 마음을 형광펜에 안 쳐놨네요. 이거는 왜 또 2야?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마음이랑 여기 있는 상심이랑 지금 이렇게 번민하거든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멈칫거리는 마음이에요. 상심은 뭐 하는 애예요? 더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상심 사이의 번민,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미련과 버려야 돼 하는 사이의 번민이고요. 그 번민의 마음을 다치 끊긴 배 한 척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5번이 틀린 이유는 C에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항구 몇 개가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고요. 그게 아지랑이 넘어서 다 같은 공간이야. 같은 공간이어서 지금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건 C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C에서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5번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문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31번은 뭐 현재형 어미 사용하는 거 앞에서 빨리 볼게요. 그래서 뚜뚜뚜뚜뚜뚜 간다, 마주친다, 헤맨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앞에 또 어디 있나요? 손질한다, 낸다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형 시제 쓰고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34번 보시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요. 이 지금 설명들은 앞에서 거의 다 제가 적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자세히 안 드리고 오답만 좀 보게 되면은 자, 도시문명, 자연 인접해서 자연과 도시문명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완화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둘을 맞세우게 되면은 경계가 완화된다 할 때 이 둘이 여기서 맞세운 거, 생명력이랑 그렇지 않은 것의 관계인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보기에는 동그라미 세모의 관계를 설정해놓고 문제에선 세모 관계 설정해놓고 있잖아. 이거는 너무 흔하게 나오는 출제 패턴, 오답 패턴이기 때문에 네, 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오답 유형이에요. 자, 현대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